버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테스트 버전 네. 그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이머들이 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기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허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인터페이스가 돼 있을 테니까 네, 네. 그리고 그 다른 엔드 쪽에서는 네. 예를 들자면 게임 회사다 이런 식 뭐 진짜 게임 회사가 참여했는지 그거까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그거를 토큰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구매하고 이런 연습을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애드 콘솔, 그러니까 게임사들을 위한 서비스는 다음 스테이지고요. 예. 지금 스테이지는 게이머들을 위한 서비스가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예. 그게 첫 출발인 거고요. 예. 그게 잘 돼야 뒤에 비즈니스도 작동을 하겠죠, 당연히. 예. 순서상으로. 예.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기 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게이머의 어떤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네, 모델의 그렇죠. 성공을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플락탈의 어떤 그런 분석 시스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 그렇죠. 생각에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카스터마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어떤 게임 회사들이 네.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게 네, 네.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분석 그 툴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네, 그거는 데이터가 먼저 쌓이는 게 가장 비즈니스에서 뭐 갑자기 순서를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죠.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데 비즈니스가 될 리는 없겠죠. 예. 순서상으로는 전 세계 게이머들이 저희 서비스를 가장 빨리 써주게 하고 유저들 풀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한 제일 중요한 장치가 유저들이 기존의 게임을 하는 행위에 그러니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딱 그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게임을 하던 저희는 다 토큰 보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쉬워야 되니까 서비스는 어떻게 쉽게 만들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죠 지금. 이따 파일럿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저기 아무래도 플락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만 국한시키기에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리미트를 저희는, 시킨다는 게. 서비스는 아니에요. 예, 글로벌라이즈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솔직히 그 게이머 환경 같은 게 이제 그 글로벌 같은 경우를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진짜로 이게 특색이 있을 거고 네. 예를 들자면은 비용 같은 거 지출해도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그래도 게임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반해서 네. 뭐 예를 들자면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공짜를 더 많이 하더라. 예를 들자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혹시 그 글로벌라이즈 할 때 네. 어떤 그 가장 큰 챌린지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생각하기에 과연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받아들은 나라가 어딜까가 더 궁금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게 태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어차피 그들이 하는 설치되어 있는 게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그 현상을 지켜보고 데이터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게임사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프리 투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무료로 쓰다가 이제 인앱 결제를 하는 방식이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뭐 게임사들도 내부에 그러니까 무료로 플레이하게 하고 광고 모델을 다 수익화하죠 이미.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게임사가 할 영역들이고 저희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태국에서 저희 걸 썼다고 했을 때 그들한테 피드백 들어오는 어떤 CS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유료 게임 같은 경우 사실상 제가 봐도 플락탈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소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무료 앱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걔들이 뭐랄까 이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앱을 많이 쓰더라. 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개발 방향 같은 거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걔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광고적인 측면도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타겟된 어떤 그런 마케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광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광고를 올려놔 분들 네. 물론 그건 이제 광고 회사들 그 영역인데 혹시 그런 영역까지도 나중에 어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축적하시는 거 그게 활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딱 그 부분이죠. 지금 게임 광고들은 대부분이 타겟 광고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타겟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적중도가 떨어지니까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하려는 왜 게임 데이터가 중요한지가 그거죠. 정확하게 어떤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타겟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다이렉트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용을 줄이려면. 예. 저희가 하려는 게 그거인 거죠. 예. 그러면 인공지능도 나중에 저기 병합을 시키실 건가요? 네,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게이머들이 늘어나고 이제 데이터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인게임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힘이 생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게임사도 스스로 저희 뭐 플렉탈리 SDK를 심어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예. 자기들 내부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큰을 보상을 받고 그 게임사는 그 토큰을 활용해서 또 광고에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게이머들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게임사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보상이 또 지급되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현재 지금 뭐 대부분들이 다 자기 게임 내 데이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게이머들, 모바일 게이머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요. 계속 새로운 게임을 찾아 떠나거든요. 예. 떠나고 나면 그 기존의 유저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게임 산업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누구나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고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예. 어떤 회사에 딱 독점돼 있는 이렇게 뭐랄까요, 월드가든 형태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 데이터도 공개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접근해서 쓸 수 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만약에 이제 플락탈에 되게 의존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게임사들이 좋아할까요? 그거를? 왜냐하면 어떤 뭐랄까 자기들의 어떤 차별 요소 같은 게 이렇게 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냥 게이머들은 공평하게 다 흩어져 있고 예. 결국에는 그 영역은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예. 타겟팅해서 알리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결국엔 프로덕의 문제죠. 예.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그들의 부분인 거고 예. 저희 부분은 사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죠. 지금까지 게이머들은 그 게임 산업 내에서 그냥 플레이어 역할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어떤 소유권을 생기게 되면서 자기 어떤 게임 커리어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고 그 다음 하나가 그걸 증명하면서 어떤 금전적인 재화까지 벌 수가 있죠. 예. 결국에는 이 재화를 게이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임에 쓰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게이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큰을 가지고 게임 내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뭐랄까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 플랫폼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되죠 그게? 그건 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을 개발하셨어요. 예. 당연히 필요한 게 게이머와 돈이잖아요. 예. 매출과. 예. 그러면 게임을 CBT 같은 걸 저희 플랫폼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을 보고 이 게임 정말 괜찮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랙탈 토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 개념으로 돈을 넣어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리고는 그 게임의 미리 아이템을 할인해서 살 수 있겠죠. 예. 먼저 투자를 해줬으니까요. 예. 게임사 입장에서는 캐피탈도 생기고 당연히 투자한 사람들이 초기 유저로 들어올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런 식의 결국에 게이머가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재화 토큰을 가지고 이 토큰을 가지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한 10,000원 정도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됐어요. 이 1,000만 명의 토큰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채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이제 지금 현재 로드맵 안에는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 환경은. 그 저희 비전에 들어있죠. 저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플렉탈 토큰의 모습은 뭐냐면 게임 내 공용화폐가 되는 거예요. 게임 내 비트코인 같은 거가 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예. 그 아마 앞서 설명드린 게임 크라우드 펀딩이 게이머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 내 공용화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 토큰 이름이 SK PLT고요. PLT.
그 PLT 같은 경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유틸리티 토큰의 네, 성격을 유틸리티. 띠고 있는데, 근데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언젠가는 이제 뭐 저기 뭐지 그 토큰이 뭐지 PLT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발레틸리 같은 게 네. 높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뭐지 저희 게임주는 저희 광고를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기 누구지 게이머들은 뭐 아이템 살 수도 있고 게임도 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입장 받는 입장 이제 여기서 사실상은 이거를 피아스로 그러니까 화폐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이제 쉽게 그런 그 뭐지 그 상황은 이게 발레틸리가 아직 굉장히 크잖아요 네. 코인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능이 그래서 맞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뭐 저희 토큰에만 문제는 아닐 거고 맞아요. 모든 예. 유틸리티 토큰의 문제일 것이고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어떤 크립토 커런시가 실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게임을 해서 버 토큰을 예를 들면 옷을 사 입는 데 쓰거나 예. 커피를 사 먹는 데 쓴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 약간 변동성 자체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예요. 프랙탈의 장점은 게임을 해서 번 돈을 게임 세계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게임 세계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물론 가격 변동의 문제가 예. 생기겠지만 현실 세계 제어보다는 훨씬 더 게임사가 어떤 뭐랄까요 그런 변동성에 대한 위험 요소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찌됐든 그런 변동성의 문제는 결국에 플랫폼이 잘 성장할수록 잘 해결되겠지만 예.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거예요. 현실 세계의 어떤 재화로 변화되는 부분보다는 저희는 게임 버추얼 투 버추얼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레버리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게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은 뭐지 그 게임 유저가 자기가 구매를 위해서 쓸 때 네. 어차피 자기가 또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제가 언제나 궁금했는데 그 다른 어떤 그런 산업 분야보다 이 게임 세계에 관련하신 분들이 좀 크립토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한가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어차피 가상재화를 게임을 해서 벌고 그걸 팔기도 하고 아이템 베이 같은 예. 그런 거에 너무 학습이 잘 돼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그 게임 회사들은 어떨까요? 게임 회사들도 당연히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지금 보면 저희가 왜 뭐 크립토 지금 블록체인 나왔을 때 가장 핫했던 아이템이 사실 작년에 뭐 크립토 키티 같은 게임이었잖아요. 사실. 예. 산업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인터넷 전용선이 깔릴 때도 전용선을 폭발적으로 깔리게 해줬던 것도 보면 게임방하고 성인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야동을 맞아요. 보기 위해서 네. 전용선을 깔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산업을 이끌어왔어요. 예. 뭐 저희가 그런 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네, 산업을 네. 끌고 가는 건 항상 게임이 중심이 있었어요. 블록체인도 작년에 크립토 키티 같은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게임들이 나왔고 뭐 어떤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뭐 저희는 어쨌든 게이머 쪽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너무 잘 학습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경쟁 구도라든지 일단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면 저도 이거 크립토 하면서 이제 그 조그만 그 게임 업체 운영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뭐랄까 그 큰 업체의 어떤 그런 갑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플락탈이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데이터의 그런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소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런 어떤 네. 언페어한 그런 관계들을? 네, 저희가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을 쓰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떤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쌓여있던 그런 개입들 때문에 그러니까 비효율이 생기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자는 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들어와 있는 것들을 걷어내자고 하는 부분들이 클 거고요. 예. 그리고 독점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게임 시장은 거의 독과점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저희가 이 게임 생태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픈되는 구조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들 조그만 예를 들면 5명짜리가 하는 게임사, 5명의 회사 혹은 1인 게임사들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게이머들이 머무르 있을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떠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조그만 어떤 회사들끼리, 그렇다고 너무 소수의 회사는 아니겠죠. 뭉쳐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점점 뭔가 그런 변화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뭐 다 대형 게임사들만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가능할 거야, 변화가. 예.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 게임 밸류체인상에서 기존에 어떤 소외되어 있던 게이머가 이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들, 예. 이런 시작이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예.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대형 게임사들이,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대형 게임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선정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조그만 회사들 그걸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자기 이렇게. 회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뭐 아무리 큰 회사도 전체 시장을 다 먹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게이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고,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을 쓰겠죠, 저희 쪽에도.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솔직히 뭐 꼭 이렇게 선전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데이터가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평한 저희는 이 데이터 자체를 오픈 API 형태로 다 열어서 예. 뭐 통계가 필요한 회사들 혹은 그리고 뭐 아까 했지만 광고 툴 자체도 뭐 새로운 유저를 모집하는 데 쓸 수 있겠지만 예. 자기 게임의 어떤 리텐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 데이터 활용도 자체는 되게 높을 거고 당연히 게임 디자인을 하는데도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데이터란 거는 사실 활용도의 가치는 단순히 광고 비즈니스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끝으로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이게 네. 굉장히 제가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네, 네. 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래도 즐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따가 저희가 이 파일럿 진행한 앱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블록체인 서비스가 사실은 뭐 다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서비스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희는 올해 내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아무튼 저희 팀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 사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저희 만나가지고 네. 좀 이렇게 프로그레스 업데이트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특이한 게 아니에요.